민주당과 국민의당의 대선 후보 호남 경선에서 각각 문재인, 안철수 두 예비 후보가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습니다. 전북 등 호남의 전략적 선택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는 분석입니다. 전라북도 선거관리위원회가 문재인 지지 모임에 학생들을 동원하고 기부를 한 혐의로 우석대학교 교수 등 4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지난해 전북에서 600여 대 승강기가 운행정지 명령을 받았습니다. 안전사고도 늘고 있습니다. 전주국제영화제 개막을 한 달 앞두고 상영작이 공개됐습니다. 올해도 금기를 깨는 다양한 시선의 영화들이 상영 목록에 올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V 8시 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첫 대통령 후보 경선 지역인 호남 경선에서 문재인 후보가 60%로 압승을 거뒀습니다. 최대 승부처로 꼽히는 호남에서 승리하면서 문재인 후보는 대세론을 확인했습니다. 보도에 송창용 기자입니다. 이변은 없었습니다. 문재인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호남 경선에서 압도적으로 승리했습니다. 문 후보는 지난주 투표소 투표와 ARS 전화, 그리고 경선 현장 투표 등을 더한 전체표 23만 6천여 장의 60.2%를 얻어 1위를 차지했습니다. 안희정 후보는 20%를 득표했고 이재명 후보는 이보다 조금 적은 19.4%를 차지했습니다. 문 후보는 호남에서의 지지를 바탕으로 정권 교체에 성공하고 호남을 가장 중요한 국정운영 파트너로 삼겠다고 말했습니다. 호남의 일자리를 가장 많이 만들어낸 대통령 문재인, 호남 경제를 부흥시킨 대통령 문재인, 반드시 그렇게 평가받겠습니다. 앞서 문 후보는 안희정 후보와 이재명 후보의 집중 견제를 받았습니다. 안희정 후보는 자신이 호남에만 기울어진 민주당의 고립 구조를 깼다며 우클릭이 아닌 뉴클릭을 통해 정쟁의 역사를 끝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길은 김대중과 노무현 그 미완의 역사를 완성하기 위한 민주당의 젊은 후손 저 안희정의 길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민주당의 어느 후보가 돼도 정권 교체가 되지만 자신만이 야권 연합을 통해 대한민국을 제대로 바꿀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50%의 국민들이 겨우 5%를 나눠 갖기 위해서 아등바등해야 하는 나라, 이 불평등한 나라 이제는 끝내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이러한 견제 속에서도 문 후보가 1등을 차지하면서 문 후보는 대세론을 굳힐 수 있게 됐습니다. 초반 기세를 확실히 잡아 남아있는 세 차례의 경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입니다. 민주당은 마지막 순회 투표일인 다음 달 3일에 최종 후보를 선출하고 과반 투표자가 없으면 결선 투표를 거쳐 8일에 확정합니다. JTB 뉴스 송창용입니다. 호남의 선택은 당초 예상대로 민주당, 문재인, 국민의당, 안철수였습니다. 두 후보 모두 득표율 60%를 넘겨 대선에서 맞붙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될 사람을 밀어주는 호남의 전략적 선택이 이번에도 확인됐습니다. 김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예비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예비 후보가 대선 전초전인 호남 경선에서 웃었습니다. 그것도 상대방을 크게 눌렀습니다. 두 예비 후보의 호남 득표율을 보면 민주당 문재인 60%, 국민의당 안철수 64%입니다. 두 예비 후보는 이변이 없는 한 대선 본선에서 맞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공격에도 무너지지 않을 후보, 태산같이 든든한 후보. 여러분 누구입니까? 가장 완벽하고 가장 확실한 정권 교체 누구입니까? 표를 얻기 위해서 했던 정계 은퇴 약속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선거 때만 호남의 지지를 얻으려는 사람 뽑아서는 안 됩니다. 한 번 속으면 실수지만 두 번 속으면 바보입니다. 호남 민심은 이번에도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큰 후보를 밀어주는 이른바 전략적 투표를 냈습니다. 본선에서도 이런 전략적 선택이 이어진다면 문재인 예비 후보가 유리하지만 국민의당의 호남 바람이 변수입니다. 국민의당 호남 경선에 9만 명이 몰리면서 흥행 바람이 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세론 쪽에 묻혀 있었던
안철수 또는 국민의당의 지지자들이 대거 현장으로 몰려 나오신 것이 아닌가. 더불어민주당은 내심 긴장하고 있지만 대세론에 문제가 없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국민의당에서 열심히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 더불어민주당은 제1의 지지를 받는 정당으로서 준비된 후보가 있습니다. 국민의당은 선거 막판에 바른정당과 연대해 민주당 대선 후보를 위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민주당의 일방 독주가 점쳐진 대선에서 국민의당의 호남 경선 흥행을 계기로 호남의 맹주를 노리는 두 정당의 경쟁이 한층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JTB 뉴스 김철호입니다. 문재인 후보 지지 모임에 대학생을 동원하고 음식물 등을 제공한 혐의로 대학 교수 등이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교육부도 진상조사에 나섰습니다. 권대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12일 전주에서 문재인 전 대표를 지지하는 새로운 전북 포럼 출범식이 열렸습니다. 이날 출범식에는 우석대학교 학생 172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들은 행사에 참석한 뒤 한 사람당 36,000원짜리 점심을 먹고 7,000원 상당의 영화를 봤습니다. 전라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학생을 동원해 음식물과 영화표를 제공한 것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제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이 대학 교수 최모 씨 등 4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참석 학생들에게 1인당 36,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고 7,000원 상당의 영화 관람을 하게 하는 등 총 505만 7,000원 상당의 기부 행위를 한 혐의가 있습니다. 해당 교수는 기부 행위가 아니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우석대는 해당 학과가 현장 체험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학생들을 참석시켰고 식비 등은 학과 사업 경비와 학과 관계자들이 나눠낸 돈으로 부담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교수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정치 행사에 학생들을 동원한 것은 상식 밖의 일이라며 진상조사를 통해 잘못이 드러나면 엄중 문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도 사실 확인에 들어갔습니다. 해당 학과는 지난해 특성화 사업 명목으로 4억 4천만 원의 국가 예산을 지원받았는데 이 예산이 적절하게 쓰였는지 살펴볼 계획입니다. JTB 뉴스 권대성입니다. 전북의 시민사회단체들이 민의를 반영하는 선거법 개혁을 촉구하며 전북 공동행동을 구성했습니다. 전북 공동행동은 촛불로 나타난 국민의 뜻을 반영하려면 선거법 개혁이 시급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선거법 개정 방향으로는 투표권의 만 18세 하향과 정당 득표율에 따라 국회의석을 배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그리고 대통령 결선 투표제 시행을 제시했습니다. 야당 대선 주자들이 발표하고 있는 교육 관련 공약과 관련해 전북교육청이 긍정적이라는 평가를 내놨습니다. 김승환 교육감은 수능 절대평가와 재입 전형 간소화, 자사고와 특목고의 일반고 전환 등의 공약은 시기적절하고 긍정적인 측면이 많다며 세밀한 정책 수립을 통해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공익형 사립대 육성보다는 지역균형 선발을 확대하고 의무화하는 것이 고른 기회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효과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전북에서 승강기 2만여 대 가운데 무려 600여 대가 운행 정지 명령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기검사에서 불합격하거나 검사 유효 기간을 초과한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정원익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건물의 화물용 승강기입니다. 지난해 정기검사에서 불합격하면서 운행이 중단됐습니다. 지은 지 20년이 넘은 이 아파트의 이삿짐용 승강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2년 전 불합격 판정을 받자 아예 운행을 포기했습니다. 오래되다 보니까 노후되고 그리고 부품 수급 면에서도 좀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한 대를 운행 정지하게 됐습니다. 지난해에만 전북의 승강기 2만여 대 가운데 670여 대가 운행 정지 명령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기검사에서 불합격하거나 검사 유효 기간을 초과한 경우가 190건에 가깝습니다. 더 큰 문제는 승강기 안전사고 역시 크게 늘고 있다는 겁니다. 119 구조대 출동 건수는 지난 2014년 350여 건에서 지난해 470여 건까지 증가했습니다. 전라북도는 사고 위험이 가장 큰 정지 명령을 받은 승강기에
불법 운행 여부를 집중 단속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정지된 승강기를 운영하는지 그 여부를 좀 중점적으로 보고해 둘 거고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만약에 적발이 되면 행정 처분을 하게 되는데 벌금 또는 과태료를 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매일같이 이용하는 승강기가 도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지 않도록 철저한 점검과 대비가 필요합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익산시 황등면의 한 유경 종개농가에서 AI 항원이 검출돼 방역당국이 18,000마리를 살처분했습니다. 전라북도는 또 반경 10km 안의 가금류 사용 농가에 이동 제한 조치를 내리고 소독 등 방역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이후 전북에서 발생한 AI는 모두 46차례로 지금까지 모두 483만 마리를 매몰했습니다. 이는 역대 최고인 2008년에 542만 마리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수치로 양계 농가의 피해가 갈수록 커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전주시가 전주천과 삼천 등 하천 산책로에서 전동기 운행을 통제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하천 산책로 주요 구간 10곳에 안내판을 설치하고 관리 인력을 배치해 진입과 운행을 통제해야 합니다. 또한 경찰에 단속을 요청했다며 적발 시에는 범칙금 4만 원이 부과된다고 밝혔습니다. 전주국제영화제 개막을 한 달 앞두고 개막작을 포함한 상영작이 공개됐습니다. 문학의 블랙리스트 등 크고 작은 외압에도 꿋꿋이 정체성을 지켜왔던 전주국제영화제는 올해도 금기를 깨는 다양한 시선의 영화를 상영 목록에 올렸습니다. 하원우 기자입니다. 팔이 불편한 남자와 자폐 증세가 있는 여자, 전혀 다른 삶의 방식을 가진 남녀가 우연히 꿈을 공유하고 진정한 교감을 나눕니다. 헝가리 일디코 예네디 감독의 신작으로 올해 베를린 국제영화제에서 황금 곰상을 수상한 작품입니다. 최근에 영화가 관심을 기울여야 할 인간의 어떤 몸과 영혼에 대한 문제를 상당히 일상적이면서도 심도 있게 또 다뤄주고 있는 작품이기 때문에 폐막작은 워터보이즈로 잘 알려진 야구치 시노부 감독의 영화 서바이벌 패밀리가 선정됐습니다. 이 밖에도 국제경쟁과 한국경쟁 부문에서 58개 나라 229편의 영화가 관객들을 만납니다. 새로 선보이는 프론트라인 섹션은 논쟁적인 주제를 가진 영화를 선정해 표현의 자유를 지켜온 전주영화제의 정체성을 보여줄 예정입니다. 전주영화제 하면은 뭔가 어떤 금기를 넘어서는 정치적, 사회적 금기를 넘어서는 영화들을 과감하게 푸는 영화제로. 조직위는 또 3,000석 규모의 대형 돔 텐트를 설치해 개막식과 폐막식을 치르는 등 관람 편의도 높일 계획입니다. 돔 형태의 텐트를 설치해서 그 안에서 그 영화를 관람할 수 있게 되면서 관객들에게 보다 안락한 그 관람 환경들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축제 기간 중에는 영화 포스터 전시회 등 다양한 부대 행사가 열리고 남부시장 청년몰에도 매표소를 설치해 축제 공간의 확장을 꾀할 계획입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쌀 우선 지급금 환급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 3주가량이 지났지만 농민들이 환급을 거부하면서 환급률이 11%대에 그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전북의 우선 지급금 환급률은 11.4%로 전국 도 지역에서 가장 낮았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가을 농민들로부터 공공비축미를 사들이면서 전년 쌀값의 92%가량을 우선 지급금으로 먼저 지급했지만 쌀값이 그 이하로 떨어지자 최근 차액을 환수하고 있으며 농민들은 정부 정책 실패로 쌀값이 폭락했다며 환급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오늘 기자회견을 갖고 노동고용부는 전두환 신군부가 만든 단체협약 시정명령 시행을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했습니다. 민노총은 단체협약 시정명령은 노사가 자율적으로 체결한 단체협약을 노동부가 강제로 시정할 것을 명령하는 구시대적 악법이라며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노동부는 올해에만 지난 2월까지 전북 지역 사업장에 16건의 단체협약 시정 의결 요청을 접수했습니다. JTB 전주방송의 제20기 정기 주주총회가 오늘 오후 전주방송 4층 대회의실에서 열려 지난해 재무제표 등에 대한 안건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주주들은 창사 20주년을 맞아 지역의 대표 방송으로 역할을 다해주길 당부했습니다.
무주경찰서는 자신의 여동생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47살 황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황 씨는 오늘 오전 7시 10분쯤 무주군 무주읍 자신의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가 평소 생활비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투다 이를 말리던 30살 여동생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입니다. 전북은 오늘 오후까지 고창과 무주 등 일부 지역에 약한 비가 내렸습니다. 낮 기온은 11도 안팎에 머물렀습니다. 내일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4도에서 영상 2도, 낮 최고 기온은 12도에서 15도로 오늘보다 높겠습니다. 밤에는 서해안을 중심으로 5mm 미만의 약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수요일인 모레도 오전에 비가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주기상지청은 오늘 밤부터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많겠다며 운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